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풍수명리복지학과에서 명리전공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600-3711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풍수명리 복지전공으로 시작했고요. 2021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평진전, 명리학에서 격국론의 꽃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특화되어 있다. 뭐 그렇지만 다른 쪽도 다 합니다. 예, 뭐 워낙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공부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해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기대에서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명리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시민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들입니다. 뭐 워낙 다양하게 강의를 명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이론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통변, 어떤 의미에서 개업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성인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어떤 과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게 뭐 결코 미신도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당시 동양학적인 시각에서는 첨단 과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대학과 교과목들입니다. 자, 지금도 과기대에서는 고전, 격국 그리고 명리 기초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문의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주대 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세미나할 때 사진이네요. 자,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 대학교 등록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명리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명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에 관해서는 010-7600-371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사를 개괄을 하고 그 시대별로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숲을 볼 수 있는 좋은 공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요 중국사에 관한, 저도 이제 뭐 역사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정리된 걸 가지고 보면서 그때 그 시대별로 명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끼워 넣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망오제, 중국은 사망오제부터 시작을 하지만 중국 역사는 오제봉기부터 나옵니다. 그죠?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삼황을 빼놓고 오제봉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제봉기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망이라는 것 자체, 천황, 지왕, 인황이 반인 반수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화나 전설 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사망오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면 시기는 사망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오제인데, 중국 역사에서 기록이 저작물들, 책이 나오는 걸 보면 오제에 관한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삼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뭐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죠? 자, 우리 보면 복희 신농 여화시를 일반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잠깐만요. 펜을 좀 자, 하는데 수인시와 추경시도 사망에 들어가 있는 책들도 있다는 거죠. 기록에. 그리고 우리가 백호통에 보면 수인 복희 신농으로 되어 있고, 그죠? 춘추 원명포에는 복희 여화 신농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가 오제봉기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사망은 이제 반인반수라는 거와 더불어서 신화적인 전설적인 내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제는 여기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명칭이 바뀌기도 합니다. 황제가 있고요. 황제, 전욱, 제곡, 당요, 우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마천이 이제 이 황제가 이제 중국 역사의 시조라고 하죠. 예, 황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황제 이름이 헌헌이에요. 헌헌. 헌헌이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앞에 수레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레거자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이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은 그 중국 대륙 본토에 이렇게 있고 고정된 정착민 농업이죠, 그죠? 그리고 서북방에서 기마민족들이 이렇게 계속 침입하는 그 이민족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헌헌은 이민족일 확률도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죠. 예, 뭐 제 생각입니다. 자, 별도로 소호를 드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도 이 전설 자체도 다양한 신화와 전설이 혼입되어 있다. 예, 그리고 도덕 정치적으로 억지로 끌어들인 것다. 끌어들인 것이어서 그 기원이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전부 오행설이 일반화된 전국시대 말 이후의 이야기 경향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중국 역사의 사왕오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하은주죠. 하은주 시대. 우리가 이제 하은주 시대에서 의미를 두어야 될 거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쪽하고 관련돼서는 은나라, 상나라죠. 상나라는 각골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은 보면 BC 2070년에 우임금에서 시작돼 갖고 17대 걸왕에서 넘어갑니다. 걸왕이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주지용님의 고사성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말희라는 여자하고 그죠? 여기는 주지용님이 한 두 개가 나오죠. 말희라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나라 때는 주왕인데 이때도 주지용님이 나오는데 이때는 달기입니다. 달기. 예. 연달아 이렇게 나라가 꼭 망할 때는 이렇게 미인이 나와서 경국지색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망쳤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에서 말하는 전통일 수도 있어요. 이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없앤 그 앞의 나라 왕조를 폄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고 여자와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멸했다. 뭐 이런 얘기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라 걸 상주, 학을 상주 이렇게 얘기하죠. 말희와 달희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나라는 BC 1600년에 당왕이 세워가지고 여기 1046년 그죠? 예, 주왕 때 달기하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멸망하는데 여기도 보면 상나라는 왕들의 이름에 전부 10천간의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제신입니다. 그죠? 신이 들어가 있죠. 예, 각골문자 들어가 있고 이때 청동기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각골문은 1899년도에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각골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동작빈이나 왕구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왕구교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좀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명여대 서울 캠퍼스 말고 지방 캠퍼스가 있죠. 거기에
각골문에 관한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문가이신데 그분 책들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 아시나요? 그분이 적으신 책이에요. 그 연결된 부분들에서 이 각골문에 관한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권위자십니다. 제가 참 재밌게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는데 핸드폰에 있을런지 와 요즘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김경일 교수님, 예, 상명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십니다. 예, 핸드폰 번호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책 읽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알고 전화 몇 번 하고 좀 이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김경일 교수님입니다. 김경일 교수님. 자, 이름 빨간색인데 김경일입니다. 김경일. 이런 거 안 믿으시죠? 김경일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이제 서주 시대, 동주 시대 이렇게 나누죠. 나누는데 무왕에서 유왕까지가 서주고 그때 수도가 호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족의 침입으로 평왕이 호경을 포기하고 낙양으로 이동한 게 이제 동주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이때 유왕도 이제 포사라는 여자가 있었죠. 포사라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여자는 웃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유왕이 웃기기 위해 가지고 막 봉수대에 거짓 봉화를 막 올리는 거죠. 예. 그러면 군사들이 막 봉화를 보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이민족이 침입한 줄 알고 막 군사를 동원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포사가 깔깔깔깔 웃었대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유왕 이후에 평왕이 낙양의 동주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서주가 끝나고 동주 시대부터를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춘추는 춘추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전국치롱 춘추오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있으니까 이건 중국 역사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그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거쳐서 우리가 나오는 게 기곡자하고 낙록자입니다. 기곡자는 전국 시대 초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낙록자는 시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이가 또 다 그 이름을 따서 나오는 책이 나오죠. 기곡자는 나중에 이유중명서 기곡자 유문을 이유중명서로 당나라 때 책으로 나오고요. 낙록자는 책이 네 권이 나옵니다. 네 권이 낙록자 삼명소식부주 삼가주 해가지고 삼가 직가자를 쓰죠. 일가를 이루었다 할 때 이동 왕정강 석담령 이렇게 세 명이 삼가주가 있고요. 서자평이가 낙록자 삼명소식부주 서시주를 냅니다. 그래서 네 개가 나오죠. 낙록자가 그렇게 나오고 그때 그런 의미에서 춘추전국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전국시대 또 전국시대는 누가 있습니까? 전국시대는 추연이가 나옵니다. 그죠? 추연 음양오행을 합쳐가지고 오덕종시설을 만든 추연이가 전국시대의 인물이죠. 전국치롱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대충 아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낙록자, 기곡자, 추연 요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우리가 사망오제 하은주 그죠?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낙록자, 기곡자, 추연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 전국 시대를 천하를 통일하는 게 진나라죠. 진나라 진시황인데 그때 이제 여부리가 그죠? 여시춘추를 짓습니다. 이 여시춘추는 진나라의 천하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사상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죠. 여시춘추 12기에 보면 12계절에 따른 제왕이 하여야 될 일, 행해야 될 일들과 지켜야 될 일. 결국은 이게 농사, 중국은 농업국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하기 위한 때, 그죠? 때를 알려주는 때시자죠.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요 여시춘추 12기는 여러분들이 음양오행과 관련된 논문을 적을 때는 뭐 반드시 나오는 책이죠. 이 여시춘추 앞에 관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관자에 보면 또뭐 우리가 유관이라는 편이 있고요. 유관이라는 편이 있고 사시라는 편도 있고 오행이라는 편도 있는데 여기에 음양오행에 관련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자의 유관에 보면 우리가 이 상나라 때 썼던 식간 있죠. 상나라 때 썼던 식간 중에 무토하고 기토를 빼고 나머지는 다 오행을 배속을 합니다. 오행이 배속이 됩니다. 예, 오행이 배속이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쭉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나오는데 여시춘추 12기에 가면 식간이 전부 다 천간이 모두 간접적인 형태로 오행에 배속이 됩니다. 배합이 되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한나라 때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이 교체 시기에 우리가 그때 음양오행이 그 주연에 의해서 음양과 오행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행이 오덕종시설이라는 게 본래 그거잖아요, 그죠? 뭡니까 하은주에 하나라가 목덕을 가지고 금덕을 가지고 주나라는 화덕을 가지고 그죠? 예.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진나라는 수덕을 가지고 한나라는 토덕을 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의 시대의 덕을 극하는 덕을 계승한 자가 천하를 제패한다. 이런 의미들이 오덕 종시설이었죠. 그렇게 따져서 이 얘기를 하면 이미 거기에 오행이 배속이 되어 있고 오행의 상생상극 논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글자가 어떤 글자로 활용을 했는가? 십간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간의 글자에 오행의 의미가 들어갔다. 언제 완전히 배합이 된다? 간접적인 형태로 어떻게든 오행이 들어간 거는 여시춘추에서 들어갔다. 요 12기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갔고 관자라는 책에서는 무기토를 빼고 나머지 글자에서는 배속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한나라 때 들어오면 이제 회남자라는 책이 나옵니다. 회남자에 되면 천간 10개의 천간에 오행이 직접적으로 딱 배합을 시킵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한무제 때 보면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거의 여시춘추 12기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 보면 원령이 나오는 그 원령편에 보면 이제 실령설이 나옵니다. 이 실령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조부론하고 뭐 결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나라 여시춘추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한나라 때는 회남왕 유안에 의해서 회남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중서에 의해서 춘추불로가 나오는데 이 동중서가 음양오행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중국 사상의 중국 철학의 상위 계층으로 음양오행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동중서 이후에는 모든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뭐 예술 이런 부분에서 음양오행이 싹 침투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중국을 논하려고 하면 음양오행을 모르면 논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상황이 진전이 되죠. 자, 그리고 방고가 이제 백호통을 정리를 하고요. 왕충이가 논형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왕충이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12지지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정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다른 서양에도 있죠. 낙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노루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왕충이가 이때 정했고 또 왕충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명리학에서의 공헌은 이 논형에서 어떤 의미 이제 이게 나중에 논문에서 나오는데 제한적 명정론 명이 정해진다는 의미죠. 제한적 명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좀 들어가야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서 독립호흡을 하는 그 순간 인간의 운명은 정해진다는 논리들이 생겨야 명리학이 나오죠. 그런데 왕충 때는 태어날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입퇴될 때입니다. 입퇴될 때. 그래서 명리학에서 이때는 고법 논리학이죠. 신법 논리학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신법 논리학은 송나라 때 이후거든요. 그 이전에는 고법 논리학인데 그때는 입퇴될 때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당나라 때 이어중이가 사주를 논할 때는 사주는 뭐라고 합니까? 태월일시라 하죠. 우리는 사주는 연월일시라고 하는데 고법명리학에서는 사주는 태월일시다. 연에서는 롱명신 산명을 다시 빼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법은 오주명리학처럼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춘추불로 이후에 우리가 음양오행이 거의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죠? 그리고 이 춘추불로에서 동중서가 음양오행설하고 유교 정치 사상을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인가몽론 있죠. 천인가몽론. 이게 이제 우리가 따지면 풍수에서 말하는 가몽사상하고도 같이 통하는 거죠. 그죠? 천인가몽사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춘추불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천지의 기는 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죠? 그걸 구분을 하면 음양이 되고, 나누면 사계절이 되고, 사시가 되고, 그거를 배열하면 오행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배열한다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실은 이제 배열한다는 의미보다는 음양과 오행은 한나라 때는 음양이 오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상에서 8개로 나가고, 오행은 그 사상 안에서 자체적으로 갖추어진다는 형태로 충기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충기의 개념. 충기의 개념을 쓰는데 이게 노자에서 나오고 회남자에서 나오죠. 그리고 자평진전의 심여춤 선생이 충기를 논합니다. 그죠? 예, 그런 형태들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오제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 그 다음에 진나라 여부리가 나오고, 그죠? 한나라 때 뭐가 나왔습니까? 회남왕의, 회남자, 그죠? 그 다음에, 춘추볼로, 백호통,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동진의 곽박의 옥조신흥진경, 이렇게 나옵니다. 옥조신흥진경을, 스자평 선생이 신법사주학의 창시자 스자평 선생이 번역을 한 게 옥조신흥 진경주입니다. 옥조신흥 진경주고 옥조정진경이라고 하죠. 옥조정진경은 장옹이라는 이 스님입니다. 장옹이라는 분이 적었고 옥조신흥 진경주는 주를 달았단 말이죠. 주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원래 이게 주자 아닙니까? 예,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자, 진경주의 적은 분이 서자평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옥조신흥 진경 이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게 최초로 사주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죠. 이제 이 사주가 최초로 나왔다는 거는 여기 이용준 선생 논문에서는 신규철 선생이 말하는 원천강 있죠. 원천강 오성산명진암 뭐 이거는 누가 또 그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규문 선생이 이걸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논문에서 공주대 대전대 이제 선배입니다. 공주대 대학원 선배고 대전대 박사 선배고 이 조규문 선생이 원천강을 주장을 하는데 그 신교철 선생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곽박이 사주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스자평 선생은 이제 이 억조신흥 진경주 말고 또 아까 앞에 말한 낙록자 있죠. 낙록자 부주 서시주를 냅니다. 낙록자 부주 서시주 서시라는 게 스자평이죠. 서시주를 내고 이제 이거는 다 줄을 단 거고요. 책 원래 있는 책에다가 줄을 단 거고 그 다음에 스자평 선생이 자기가 직접 지은 책은 명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통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고법사주와 신법사주의 경계에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게 신법사주의 시작을 알리는 책, 뭐 이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럼 스자평 선생은 언제 사람입니까? 당말 송초 뭐 이렇게 얘기하고 5대 말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도 좀 이론이 많습니다. 예, 그냥 뭐 송대 이렇게 뭐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를 지나서 수나라 때 소길이가 적은 오행대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오행을 전부 다 정리했다는 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이때 이제 중국에서 과거 제도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뭐 음서 제도나 이런 거 있잖아. 특권층한테 그대로 상속시키듯이 물려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송나라 때 이게 그 과거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죠. 그래서 일반 평민도 과거에 의해서 이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그거하고 일간 위주의 사주학하고 관계가 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일간 위주 사주학으로 넘어온 거는 육임의 영향이 크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육임점을 칠 때는 일간으로 보니까 그죠? 그날 일진을 가지고 보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도 이론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오면, 자, 아까 원천강 있죠. 원천강 오성산명진함이 있고, 이어중의 이어중명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곡자 유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자, 이제 5대 19, 5대 19의 서거의가 서자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서거의가 서자평이라고 하는 거는, 산명통의 만요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요거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삼명통해에 보면 자평설변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성은 서시고 뭐 이름은 거의다. 그리고 자평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자다. 우리가 있잖아요. 동해인이고 뭐 이름은 뭐 복내수라고 합니까? 사척성생이라고도 부르고 복내수라고도 불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게 이제 서거이고요. 또 이제 서성이라는 분도 있고 또 명리정종에서 장남 선생은 서균이 서자평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론이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근데 아마 저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서자평 선생이 나오죠. 아까 서자평 선생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옥조 신흥 진경주 그죠? 그 다음에 낙록자 산명 소식부주 그 다음에 명통부 이게 서자평 선생의 책인데 이제 우리가 자평명리학 하는 거 이걸 딴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신법사주학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있네요. 자 서성이 서자평이다. 이거는 이제 또 아까는 서거이였는데 그죠? 여기는 또 서성이다. 이 서성은 또 연애자평 지은 사람이거든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론도 있다. 자, 서자평의 책은 요거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낙록자 산명 소식부주 서시주하고 옥조신흥 진경주 그다음 명통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중국 사상을 다시 한번 보면 사망오제에서 하은주로 끊기고 그죠? 그다음에 춘추 전국 끊기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한에서 뭐가 나옵니까? 회남자 춘추볼로 백호통 왕충의 노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진나라는 여시춘추가 중요했고요. 전국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연의 오덕종시설 음양오행이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 기곡자 낙록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기곡자가 있었고요. 기곡자 낙록자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주연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전국시대 관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유관 사시 오행 뭐 이런 파트에 음양오행에 관한 얘기들이 잘 나와 있고 원령사상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성은 연애자평인데 연애자평은 연애와 연원이 합쳐진 책이고 그죠? 그 연원이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이라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명나라 때 명리정종을 지은 장남 선생 장신봉이죠. 장남 선생은 서균이다. 서균. 우리가 이 균등할 균자입니까? 이 균자 쓰는데 서균인가 하는 분이 서자평이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예. 자, 정리가 됐나요? 원나라 때는 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난대묘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은 못 봤어요. 그냥 듣기로는 읽어본 이런 책이 있다고만 알았습니다. 난대묘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명리학에 관한 큰 발달은 별로 없었다고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명대는 확실하게 발달이 되죠. 유기의 적천수, 이제 적천수가 우리가 이제 이 적천수 천미로 넘어가죠. 그 전에 이제 청나라 때 누굽니까? 적천수 지묘라는 책이 나오고 적천수 징이라는 책도 있죠. 징이라는 책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서라고 선생이고, 지변은 진수함 선생일 거예요. 진수함 선생. 여러분들 완전히 억부론으로만 통변을 하는 책이죠. 그 책이 뭐였습니까? 진짜 치매인가 봐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있으니까 봅시다. 유기의 적천수라는 책은 경도라는 사람이 적었다는 설도 있죠. 이설이 있죠. 예, 적천수. 여기서 우리가 용사지신을 얘기하면서 원률 분야와 지장간을 혼돈을 합니다. 이게 적천수 천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스라고 선생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한국 명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명통에는 명리학 백과사전이라고 하죠. 만민영 선생이고, 장남은 명리정종을 지었고요. 미상의 난강망이 있었죠. 이 난강망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론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청나라 초에 천문을 보는 관리에 의해서 조화원약이라고 책 이름이 바뀝니다. 조화원약이라고 바뀌고 다시 청나라 말에 여춘대라는 사람이 궁통보감이라고 이름을 짓죠. 예, 그래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난강망, 조화원약, 궁통보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진수한 명리야근. 이 명리야근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청나라에 들어오면 이제 1600년대부터 1700년대 20세기 이렇게 거치는데, 그죠? 진수함 선생, 심여춤 선생, 임철초 선생,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라고 선생도 어떻게 보면 청나라 말기에 태어나신 분이죠. 예.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명리야근은 그대로 이제 임철초의 적천수 천미 계열로 그대로 개성이 되고요. 자평진전은 심여점 선생은 뒤에 개성자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자평진전 평주를 적은 서라고 선생은 자평진전과 이 평주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완전히 다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평진전을 공부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원문부터 읽어야 돼요. 원문부터 읽고 원문이 다 이해가 되고 난 뒤에 평주를 곁들여서 보시는 거지, 자평진전 원문을 읽고 그 뒤에 이어지는 평주를 읽고 원문을 읽고 평주를 읽으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죽었다 깨어나도 자평진전을 이해를 못합니다. 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개가 완전히 못 쓴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수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네, 수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실은 뭐 제가 스스로 칭하기로 자평진전의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게을러가지고 보다가 안 돼가지고 원문만 읽자 하다가 원문을 쭉 읽다 보니까 쭉 이어지는 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제가 한 2년을 자평진전만 보면서 자평진전 책을 냈죠. 해설서를 냈는데 정말 책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평주는 완전히 별개 책입니다. 예. 예, 완전히 별개 책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예. 자,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원수산의 명리탐원, 위천리의 명학강의, 스라고의 자평수원, 이 자평수원을 마지막으로 적은 것 같은데, 이 자평수원을 적을 때까지도 제가 보면 이 스라고 선생은 궁통보감도 평주를 했고 적천수도 평주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평진전도 평주를 했는데 내용은 거의 자평진전의 내용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올바르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평진전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도 본래는 자평수록 해가지고 손수자에 기록한다는 록자입니까? 자평수록 39편이에요. 39편. 근데 이게 48편으로 퍼져 나오죠. 심여첨 스라고 선생에 의해서. 그러면서 첨삭을 해버리는데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내가 끼워 넣었다 하는 거를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거 후학들이 이제 자평진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심여점 선생의 본 뜻을 파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에러를, 그러니까 곤란함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짜 아쉬운 부분이죠. 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명리학 사례 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리학의 제반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 가자고 하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년 세수를 입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는데 동지부터 시작하는 동지설이냐 입춘설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2007년, 2008년 때 대전 지역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 부분에서 언론사에서 공주대학교 취재도 오고 막 하여튼 그때 인터뷰할 때 제가 옆에서 그 교수님 얘기도 들었는데 그 교수님도 좀 엉뚱하게 얘기를 하시고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따져 가보면 우리가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